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연상한가 시즌2 오늘 또 월요일에 활기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동안의 정보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TV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 지금 실시간 한마디 기능 오늘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채팅창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들 남겨보시면 좋습니다. 매니저님들 관련해서 종목 관련해서 이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남겨주시면은요. 저희가 쏙쏙 뽑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생생한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적극적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특이점에서는요. 이 부분 먼저 짚어보죠. 인원 제한, 영업 제한 모두 다 오늘부터 없어졌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뭐 사회적인 기대감도 많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 리오프닝주 계속해서 숨은 진주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오프닝주도 리오프닝주 나름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유통, 의류 이쪽은 또 강세를 보인 반면에 여행, 항공, 엔터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리오프닝 주들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좀 더 필요한 그런 첨예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한테 뺨 맞고 반도체 기판한테 위로를 받습니다. 역시나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믿을 만한 건 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려왔었는데요. 반도체 기판주가 1분기 기준 반도체 기판 평균 판가가 오르면서 호실적이 속속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이점 역시나 이제 뭐 음식료 관련주 오늘도 3%, 4% 더 넘게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요. 음식료 관련주들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떤 종목이 조금 유효할지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월요일을 활짝 열 세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우리 한균수 매니저 나와 계시고요. 자, 코로나는 거의 끝나가지만 기침은 아직도 하고 계신 최창준 매니저. 오른쪽에는 이가람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가람 매니저님, 저희가 이제 뭐 영업 제한, 시간 제한 또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확 시간 제한 풀고 새벽 3시까지 한번 방송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왜 말을 더듬으세요? 새벽 4시까지 예. 한다면은 뭐 저는 가능은 한데. 가능한데? 예, 지금 앵커님께서 가능하시겠어요? 저요? 네. 아니 근데 뭐 매니저님들이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하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가람에 땡땡땡 해가지고 혼자 강연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저 혼자 3시까지 하면은 그것도 뭐 예. 가능은 하겠지만. 가능하겠지만. 예, 나중에 조금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나요? 예, 최창준 매니저님은요? 좀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정신이 이상해서. 뭐 그게 정상적인 그런 예.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다. 어떻게 뭐 최창준 매니저님 몸 컨디션은 좀 정상적인 상황인지 기침을 계속 하셔가지고. 뭐 저만 코로나 걸린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끝물에 걸렸습니다. 끝물에 걸렸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잘 버티다가 버티다가 마지막에 걸려버려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까? 엄청 오랍니다. 억울합니다. 잘 피해 다니는데. 예. 한규수 매니저는 어떻게 좀 늦게까지 특강을 할 생각이 있는지. 방송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꼭 필요합니다. 영원히 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셧다운 제도가 꼭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가장 건강에 좋은 게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자면 규칙적인 좋다.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잠 안 주무시고 맨날 무방하시잖아요. 저요? 예. 아니죠. 저는 딱 시간에 맞춰서 하죠. 시간에 맞춰서 하고 집에 가면 주무시고. 그럼요. 근데 뭐 저희 사실은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막 11시 반까지도 저희가 막 생방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나 몰라요. 한때는 12시까지 방송하고요. 예. TV 방송 출연하고 새벽 1-2시까지도 무방한 적이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도 그때 저 없이 스티븐 상한가 원 때 혼자 막 진행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좀 힘들었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죽는 줄 알았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셧다운 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특정 시간 내에서 최대한 분량과 내용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아주 잘 준비해 오신 세 분과 함께 특이점 달려볼 텐데요. 첫 번째 특이점부터 보여주시죠. 자, 리오프닝 본격화 거리두기 끝.
리오프닝 주 숨은 진주를 찾아라 이런 주제로 저희가 잡아봤는데 오늘 앞에서 이제 또 그 전지적 참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강성호 아나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이태원에 갔다 왔는데 이태원에 사람이 바글바글해가지고 아예 뭐 그냥 분위기상으로는 이미 끝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도 해제, 영업 제한도 해제, 마스크만 쓰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주 세 분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판넬을 통해서 먼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한균수 매니저님부터 가볼까요? 한균수 매니저의 판넬은 옥석 가리기. 역시나 오른 종목 있고 또 떨어진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창준 매니저 판넬로 넘어가면요. 봄은 온다. 이미 벌써 봄이 지나고 거의 초여름에 가까운 그런 날씨가 나고 있는데 봄은 온다. 살짝만 어떤 뜻이죠? 2년 동안 추웠잖아요. 2년 동안 추웠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봄이 세게 와야죠. 그럼 주가 측면에서도 봄이 계속 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봄이 한 번 왔다가요. 예. 이 초봄이 있고 좀 약간 늦봄이 있잖아요. 그렇죠. 초봄은 온 것 같고. 온 것 이제 같고. 꽃이 이제 서서히 피기 시작하는 거죠. 꽃도 이제 늦게 피는 게 있고. 예. 설주면은 뭐 겨울에도 피지만은. 예.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계속 순환매가 도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도주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못 올랐던 화장품주들이 올랐는데. 예. 저는 대세는 변함없다고 봅니다. 대장은 변화가 없다. 대세, 아직도 대세, 대세는 변함이 없다. 아직도 꽃놀이를 좀 볼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 그럼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시작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판넬은요. 엇갈림. 역시나 오늘 종목들 보면 어떤 건 좀 억울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이게 진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한균수 매니저님한테 일단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리오프닝 기대감. 언제까지 이 기대감이 이어질 거고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았다고 보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한균수 매니저님. 거리두기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엄청 오래 기다리셨는데 2년 1개월 만입니다. 무려 751일 만에 풀리는 거라고 합니다. 2년이 이제 넘었죠. 그동안 이제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 마스크는 아직 못 벗었는데 마스크는 아마 빠르면 다다음 주부터 실외에서는 벗는 방향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게 리오프닝 관련주 하면 엔터주, 여행, 항공, 아니면 면세점, 카지노, 근데 의료기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또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엄청 상징적인 날이었습니다. 리오프닝이 2년여 만에 풀린 날이니까. 근데 오늘 움직인 거 어땠어요? 제가 또 창을 하나 띄워놨는데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는 않았어요. 오늘 코스피는 뭐 거의 보합이고 코스닥이 좀 빠졌죠. 코스닥 하락 주도한 업종이 크게 보면 2개 정도거든요. 엔터주랑 2차전지. 2차전지 시총 큰 애들 좀 내려왔고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진 게 사실 게임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개 업종 정도가 이제 시장 뭐 하락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엔터주가 무슨 악재가 있었냐. 엔터주가 다 같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엔터 업종에 뭐 특별한 뭐 개별 업종 악재라든지 개별 종목 악재 같은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엔터주가 이번에 리오프닝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리오프닝 범위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맨 위가 지금 YG엔터입니다. 두 번째가 영업무역, 세 번째가 화장품주인 토니모리, 네 번째가 누워있는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호텔신라 역시 누워있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항공주도 이제 몇 종목 빼고는 다 누워있는데 오늘 엔터주가 빠진 그 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엔터주가 내려간 거. 그거 관련해서 특별한 악재가 없었다고 했죠. 근데 악재를 굳이 말하자면은 만들면 만들 수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 이번에 리오프닝 시작되기 전에 가장 각도가 가팔랐던 애들이 엔터주였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왜 엔터주만 오르나요? 라는 얘기가 불과 한 2달여 전만 해도 나오던 이제 그런 업종이었거든요. 그때도 엔터주가 뭐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개별 호재 때문에 갔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저도 엔터주만 올라오는 게 좀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엔터에 특별한 호재가 엔터에만 적용되는 게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엔터주가 많이 땡겨놓고 저는 오늘 재료 소멸로 일단 보고 1차로 이거 무슨 테마주처럼 뭐 재료 소멸됐으니까 계속 빠지고 뭐 전혀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단 1차 하락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더 내려가면 이제 또 추가를 하시거나 잡아야 되는데 일단 엔터주는 그렇게 될 것 같고 많이 땡겨놓은 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늦게 붙인 거, 뒤늦게 좀 붙인 게 이제 두 번째에는 영업무역 같은 의류주입니다. 의류주 차트가 뭐 한세실업도 그렇고 좀 비슷하거든요. 이게 신고가 부근에서 이제 박스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 2020년, 2021년 실적이 거의 미쳤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실적인데 주가가 못 가나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자리에서 1년을 누웠습니다.
같은 가격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작년 4월 5월이거든요. 1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실적이 영업무역이 작년 실적 영업이익을 보시면 창사 이래 사상 최대입니다. 예전 주가 전고점 최고점일 때보다 실적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얘는 펀더멘탈이 좀 많이 튼튼하지 않나.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오늘 대장이 이제 화장품이었잖아요. 화장품이 세 번째 있는 대표적으로 토니모리를 가지고 왔는데 얘네는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당분간. 단기로도 계속.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억울한 건 이거죠. 여행, 항공, 면세점, 카지노인데 이쪽이 맞아요. 이제 원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인데 너무 못 갔잖아요. 근데 저도 최근에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걸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오래 누워 있는 거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엔터주처럼 좀 땡겨놓고 누워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이러는데 얘네가 물론 이제 지수가 전저점 찍고 올라오고 나서 제법은 올려놓긴 했는데 이거 보고 사실 시세 났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화장품 좀 더 갈 것 같고 의류주는 펀더멘탈이 너무 좋아서 너무 튼튼하고 엔터주는 차익 매물 일단 시작된 것 같아요. 당분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여행, 항공, 면세점은 억울하지만 들고 있어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브리핑을 짧게 해주셨는데 좀 디테일한 부분은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화장품 말씀을 하셨으니까 뷰티 유튜버 권희자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창주 매니저님 봄은 온다라고 했는데 이 화장품주 반가운 상승 뭔가 더 계속 갈 수 있겠죠? 못 가요. 못 간다? 네. 오, 반등이죠, 반등. 반등이다. 이게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 잠깐 두 종목만 볼게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LG생활건강이거든요. LG생활건강하고 저기 그 아모레퍼시픽하고 두 종목만 보겠습니다. 오늘 LG생활건강 한 3% 올랐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고 보실까요, 한번? 냉정하게요. 냉정하게. 계단식으로 내려오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또 빠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모레퍼시픽이고요. 아모레퍼시픽. 이게 이제 대장주라고 하는데 오늘 화장품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의 주가 위치를 보시면은 이거는 올라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싸리 그냥 이게 난 거죠. 저는 조정받으면 얘를 살 것 같아요. 그냥 YG엔터 같은 애들. 지금 과거하고 틀려진 게 뭐냐면은 화장품 자체는 경쟁이 심화가 되고 아싸리 이런 애들이 나는 거예요. 파마 리서치 이런 최근에 선전 제일 많이 나오는 필러 같은 그런 니쥬란 이렇게 선전하는 애들. 얘네들이 낫거든요. 과거에 그 뷰티는 화장품이었지만은 지금의 그런 뷰티 산업은 뭐 필러라든지 아니면 또 시술이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고주파, 저주파 이런 쪽이지. 그리고 화장품은 경쟁 회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마스크팩 같은 경우 예전에 한때는 중국인들이 국내 와가지고 면세점에서 구매하고 진짜 거의 뭐 대박 상품이 마스크팩이었거든요. 예. 근데 마스크팩 관련된 회사들 지금 뭐 많이 망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 보면은 과거에 좀 유명했던 애들이 토니몰이라든지 AV, CNC 다 적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적자였는데 리오픈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흑자전환 할 수 있다?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랑 상관없이 경쟁력을 잃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쟁 회사가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경쟁 회사가 많아지면서 계속 세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가는 상승했고 판매 가격은 내려야 되니까 예.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저는 리오프닝 수혜주가 아니라고 보고 리오프닝 수혜주가 아니다. 네. 만약에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크게 넓게 양보해서 본다고 하면 화장품주 중에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까? 있죠. 있다. 뭐 한국콜마라든지 이렇게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그런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 예. 그런 특화된 기업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한국콜마 주가 흐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약간 틀리죠. 약간은 틀려요 지금. 짜세가 좀 나옵니다 지금. 지금 많이 올라가시잖아요 지금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비해서 뭐 AVCNC라든지 이런 기업에 비해서 약간 틀리거든요. 주가 위치가 틀려요. 봐봐요. 약간 틀리잖아요. AVCNC 넣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애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추가 신사업에 잘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거든요. 예.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화장품 내에서도 화장품이 무조건 다 안 좋습니다. 이거 아니라
화장품에 총 10종목이 있다면은 한두 종목 정도. 그러니까 지금 확률이 조금 굉장히 낮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올라가거든요. 대체적으로 다 대부분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뭐 대부분 다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카지노 같은 경우도 대부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항공주들도 제주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차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리오프닝 그런 섹터에서도 안 좋은 쪽이 있지만은 좋은 쪽이 더 많다고 보는데 저는 화장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화장품은 아니다. 화장품이 진짜 실적이 안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온다. 10종목이면 8, 9개 사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얘기를 좀 할 때 써봐서 알잖아요. 화장품도. 예. 아니, 저도 얘기를 뭐라고 했냐. 오늘 예. 잠깐 나고도 공개방송 하고 왔는데 공개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화장품은 어차피 비중을 많이 갈 수가 없다. 왜냐? 펀더멘탈이 10개 중에 8, 9개가 약하다. 그리고 LG생건, 대장이 원래 LG생건이랑 아무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중소형주, 재미로 최근에 이제 수급 붙어 있는 애. 예를 들면 뭐 TJ 미디어 이런 거 있잖아요. 태진 노래방. 태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뭐 리오프닝을 묶으면 이제 앞으로 뭐 노래방 갈 테니까 그동안 못 간 거. 저도 뭐 노래방 안 간 지가 거의 한 3년 이제 된 것 같은데 뭐 나중에 한 번은 가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TJ가 뭐 실적으로 뭐 대단하게 연결을 시키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예. 테마 색깔이 많이 붙어가지고 잘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화장품 중소형주 테마성이 붙어있는 토니모리, 클리오, 뭐 세화 PNC라든지 뭐 몇 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장품은 숫자가 안 나오는 건 인정하고 원래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예. 그래서 중소형을 테마 색깔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님 의견도 궁금한데 화장품에서 리오프닝 사실 섹터도 진짜 많은데 그중에서 한 종목씩만 골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8개, 10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안에서 화장품주 괜찮은 게 있다고 하면 요거 이가람 매니저님의 쇼핑 리스트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굳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화장품은 전 딱히 안 건드리고 있고요. 아. 왜냐면 오늘 올라왔던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뭐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을 할 거니까 예.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립스틱 관련 제품들 이런 뭐 색조 화장품들 많이 팔렸다라는 소식이 언론 보도 통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는 내수보다는 좀 수출을 좀 많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거 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자료를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보여드릴 화면은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올라온 요 자료가 되겠는데 보도 자료입니다. 이거 19일 날 조간부터 이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내일 이제 조간 신문으로 올라와 주겠죠. 근데 인터넷 쪽은 이제 12시부터 이 보도가 올라왔던 자료가 되겠는데요. 지금 다른 쪽은 10개, 품목 10개 중에 화장품을 제외하고 모두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 화장품은 수출이 안 나갔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출이 안 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숫자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품목별로 딱 봤을 때도 아래에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데 화장품을 제외한 9개, 다시 한 번 더 지금 또 정확하게 또 강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화장품 보게 되면 이제 21년도 1분기보다 22년도 1분기가 중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저 전년 대비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에 오늘 또 GDP도 발표되고 소액 판매도 발표가 됐는데 3월달 소액 판매 지표만 딱 놓고 보더라도 오늘 중국 쪽에 봤을 때 좀 성장이 그러니까 소매 판매만 봤을 때 예. 지금 소매 판매가 부진했어요.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실제로 마이너스 3.5%거든요. 결국엔 중국 쪽으로 나가는 화장품들은 결국 안 좋은 건데 최근에 원래 또 안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다가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장들도 또 봉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쪽을 바라보는 화장품들 사실 좀 좋지 않을 것이고 바라본다면 미국이나 다른 쪽을 봐야 되는데 그쪽도 좀 제한적인 모습이 있고 뭔가 화장품을 본다면 브랜드를 보기에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좀 있어요. 어허. 브랜드가 성공을 해야지 올라가는 거지 브랜드가 이제 깨져버리게 되면 뭐 설화수 이런 브랜드. 네, 그렇죠. 뭐 설화수도 있었고 옛날에 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도 브랜드가 안 나가 버리면은 주가가 다 깨져버리듯이 브랜드가 상관없이 그냥 뭐 ODM, OEM 이런 물량을 받아가지고 제작하는 그런 화장품들 아니면 용기 업체들 이번 연우가 뭐 이번에 메가 대상으로 되면서 이제 크게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브랜드하고는 관련이 없는 쪽이면 그나마 좀 상승 가능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거 말고 제가 좀 새로운 거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말 나온 좋습니다. 김에. 지금 PNK 피부임상 연구센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설명이 좀 기죠?
PNK라고 하는 거는 한글로 써지게 되면 길지만 영어로 쓰게 되면 PNK가 되고요. 그다음에 피부 임상 연구센터, 말 그대로 피부 임상을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사명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PNK인데 피부 임상을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근데 얘가 왜 중요한 거냐면 중국 쪽에 진출을 할 때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화장품 품목들 용기통 보게 되면 임상 시험에 대한 뭐 통과, 뭐 임상 뭐 어떻게 통과됐다 이런 식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점유율 1위 기업이 PNK 피부임상 연구센터입니다. 그러면 화장품 브랜드가 늘어나고 화장품들의 종류가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더더욱더 그렇게 되면 임상 시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PNK 피부임상 연구센터가 결국에 수혜를 보는 거라서. 다른 동목들에 비해서 이 종목이 최근에 추세가 바닥으로 더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개별적인 좀 이슈거리를 갖고 있어서 뭔가 화장품을 한 가지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PNK 피부인상 연구센터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이 리오프닝 되면서 많이 팔리는 건 너무 자명한 일이지만 그 자리에 우리나라 업체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낄 자리가 있는지는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화장품을 할 거면 용기를 팔거나 원료를 팔거나 아니면 OEM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종목들에 들어가야 된다. 보컬이 너무 세요. 진짜 K뷰티가 예전에는 막 그 이제 가성비라고 해가지고 화장품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이랑 한국이랑 아예 프리미엄에서 뭐 프랑스나 미국 같은 명품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원래 봤었는데 그렇죠. 일본 화장품 이제 시세도 있잖아요.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 사드 보복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화장품 정말 너무 잘 팔렸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뭘 팔아도 다 이제 잘 팔리고 그랬었는데 산 이유를 보면 중국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국 화장품 쓰는 이유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이 비싼 브랜드보다는 좀 그래도 착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격에 비해서 좀 품질이 좋다, 믿을만하다. 결국에 그냥 가성비 아니에요? 브랜드 파워 놓고 보기에는 명품 가기는 좀 어려운, 근데 가성비는 좋은, 딱 이런 개념인데 우리나라가 2015년에 이제 사드 보복 딱 맞고 나서 그때 이후에 고점을 화장품 좀 아직도 다 못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벌써 사드 보복 지난 지가 5년, 6년 지났는데 2015년에 우리나라 사드 보복 맞고 아모레퍼시픽이 막 2년, 3년 내내 이제 꽂을 때 주가가 그때 최대 수혜주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시쉐이도였습니다. 시쉐이도가 2015년부터 3년씩 못 가나왔어요. 우리나라 K뷰티가 죽은 자리를 J뷰티가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J뷰티도 이제 슬슬 밀려요. 일본 화장품도 이게 예전만큼 아니네 하면서 그 자리를 이제 다시 들어온 게 C뷰티입니다. C뷰티. 차이나. 네, 중국 로컬 회사들이 너무 세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다시 한번 가볼까 하는데 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향은 좀 어렵죠. 근데 아까 전에 막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애들 주가는 그럼 왜 좋은 거냐? 걔네 실적이 또 괜찮거든요. 그럼 걔네 고객사라고 해봤자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 화장품 회사일 텐데 그럼 얘네가 안 팔리면 ODM도 안 팔려야 되는데 ODM은 왜 좋은 거냐 도대체. 이게 기본적으로 물음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ODM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객사가 C뷰티입니다. 네, 설명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컬 쪽에 또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로컬 그런, 고객사 많아요 지금. 네. 그런 기업들은 좀 볼만하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최창주 매니저님, 뷰티 쪽, 이건 정말 짧게 봐. 그러면 화장품 하는 대신에 미용 의료기기, 뷰티, 이쪽을 보는 게 더 상승률이 높다고 판단하세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최근에 뭐 가장 강하게 올랐던 애들이 그 반도체 기판 쪽이었잖아요. 예. 근데 걔네들도 올라가기만 한 게 아니에요. 뭐 중간중간에 한 20%씩 한 두 번, 세 번씩 하락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뷰티 산업 자체는 남녀노소가 없거든요. 진짜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피부과 감을 많이 보이시거든요. 진짜 많이 보여요. 예. 그러면은 제가 맨날 뷰티 산업을 뭐라 그러면 아파도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중독 산업이에요. 중독 산업. 주도 사업. 중독. 중독 산업. 오. 아픈데 계속 해야 되니까. 피부 시술 받는 거 한길 매니저 어떤 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죠? 네. 근데 아픈데 한단 말이에요. 아니 중독돼서. 중간에 제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냐고 계속 물어봤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도 했잖아요. 끝까지. 선생님한테. 했죠. 그래 네. 돈 내고서 끝까지 하지 않았냐? 아니 그 저기 뭐야 마취를 안 하고 했어요.
그래야 효과가 더 좋다 해가지고. 다 마취 안 하고 해요, 고수들. 고수도 어쨌든 꼭 필요한 아프지만 네. 뭐 계속 꼭 필요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 산업 자체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 또 경쟁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그래서 한번 먼저 선점을 한 기업들은 계속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시장 지배력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뷰티 산업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이제 건강 보조식품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또 의류 산업 자체가 요새 그렇게 뭐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원한 그런 성장 산업은 예. 미에 관련된 피부 미용, 의료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의류, 의류도 괜찮고 요런 또 쪽. 헬스 산업. 예. 뭐 운동 같은 것도 그렇고요. 예, 운동기기들 그쪽으로 계속 국내뿐이 아니고 선진국일수록 더 좋고 그러면 이제 선진국이 좋으면은 이제 나머지 뭐 후진국들이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 것을 봤을 예. 적에 저는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홈쇼핑하고 예. TV 광고에 많이 나오는 그런 상품이 어떤 건지를 보시면 좀 답이 나올 것 답이 같습니다.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판넬 일단은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뭐 저희가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결국 화장품, 의료, 유통주는 지금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 여행, 항공, 엔터주는 조정을 보였어요. 근데 요 흐름이 계속 지속되는 장기적인 트렌드로 좀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뭐 하루 뭐 주식 투자하고 말 건 아니니까 상승률을 봤을 때 여기 중에서 그래도 요런 거는 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만하다라는 게 있다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뭘까요? 카지노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카지노. 근데 카지노는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요건 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카지노가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좀 크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카지노 쪽에서 영업 활동을 크게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외국인 들어왔을 때 아직은 이제 외국인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격리가 풀리는 게 아니고 격리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완전히 격리 해제가 되는 상황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카지노 업계에서 5월 달하고 6월 달에 일본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쪽은 아직 미정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제외하고 일본에서 VIP를 가장 많이 확보했던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파라다이스라고. 파라다이스가 지난번에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또 카지노 안에서 가장 주가는 더 좋았었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VIP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이랑 GKA 이쪽은 중국 관련된 이슈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코로나 이전에 중국 VIP 말고 일본 VIP를 많이 확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5월달하고 6월달 정도에는 파라다이스에서 이제 일본 영업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카지노 종목들이 지금 눌려 있거든요. 주가가 못 가요. 못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외국인이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일본 쪽에서 VIP가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진짜로 이쪽은 월 단위로 실적 확인되기 때문에 일본이 입구 확인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영업이익이 찍히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카지노 쪽이 눌려 있다가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눌리는 걸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가 의류 쪽은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의류. 예, 그래서 조금 전에 한균수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영업무역이나 지금 뭐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은 전혀 안 밀리고 있는데 주가 차트만 보더라도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은 저희가 지난번에 5만 원 넘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었고 신고가 그쵸. 갈 수 있다. 근데 실제 신고가 갔단 말이에요. 그럼 눌려졌는데 주가가 안 빠지죠. 왜냐하면 영업무역이랑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세실업은 미국 쪽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 꺾이긴 했는데 오히려 의류 쪽은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소매 판매가 의류 쪽은 좋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뭐예요? 미국 쪽으로 수출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1분기 넘어갔고 2분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아직 한세실업과 영업무역 이쪽에는 살아있고요. 우리나라 내수를 본다면은 신성통상 이런 것들도 이런 종목이 탑10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리오프닝 시작하면서 남성복이 지금 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복 쪽에서 더 이상 탑10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탑10 키즈가 이미
그 아랫단에서 아동보 쪽에서는 거의 점유율을 탑을 찍고 있는데 그거 말고 남성보가 봤을 때는 또 이제 신선통상이나 아니면 최근에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동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STO라고 이제 브랜드를 본다면은 STO 이런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좀 멈춰서 안 넘어가고 있는데 예. 지금 그런 기업들을 보신다면 오히려 의류 쪽은 수출이 잘 나가고 있는 실적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서 의류적은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추후 나중을 본다면 카지노 관련 쪽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카지노, 의류, 좀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같다. 파라다이스, 한세실업, 영원무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 6개 혹은 더 나아가서 다른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면 좀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는 리오프닝 관련주 있을까요? 화장품을 좀 테마주 위주로 괜찮은 거 많더라고요. 좀 가벼운 종목들. 화장품 중소형. 예. 화장품 중소형 중에 뭐 CNC 인터나 색조 화장품 비중 높은 애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 마스크는 아직 안 벗었는데 마스크 2주 뒤면 이제 완전히 실외에서는 벗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걸 딱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 화장을 할 때 우리 남자들은 색조 화장 같은 걸 거의 안 하니까 스킨로션만 바르지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잘. 근데 여성분들이 이제 색조 화장품 주 이제 그 고객인데 화장을 예전에 이제 안 하다가 하게 되면 스킨로션은 마스크 쓰든 안 쓰든 바르잖아요. 예. 코로나 있든 없든 스킨로션은 바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색조 중에 립 같은 거 있죠. 입술. 틴트. 네, 립 틴트 같은 거. 아니면 눈 화장 같은 거. 눈 화장은 화장 마스크 쓸 때도 하긴 했었지만 이제 더 세게 하겠죠, 이제. 아니면 기본적인 그 얼굴 전체 이제 색조 톤을 이제 변장술에 꼭 바꾼다든지.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색조 위주로. 색조 매출 비중 높은 애들이 대표적으로 클리오나 CNC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 아이패밀리 SC 이런 애들인데 걔네 주가 한번 얘기한 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나 아니면 클리오 이런 애들. 얘네가 색조 매출 비중이 보통 좀 높은 애들이란 말이죠. 얘랑 CNC 인터. 얘가 방금 전에 제가 립을 얘기했는데 그 입술 전용 화장품 예를 들면 틴트라든지 립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매출 비중 높은 애가 제일 맨 밑에 있는 애입니다. 얘 CNC 인터 얘가 립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위에가 기본 색조가 높고 클리오는 다들 아시는 원래 색조 회사고 그래서 이 세 개 회사가 색조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색조 비중 높은 애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애들이 또 국내 매출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향이 예전에는 중국향 사업을 안 하면은 그게 밸류에이션을 깎아먹는 요인이었습니다. 중국이란 이름만 달면 다 팔리니까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사간다고 그때는 밥솥도 없어서 못 샀거든요. 쿠쿠 밥솥 이런 거, 리엄 쿠첸 이런 거. 예. 근데 얘네는 좀 다르다. 국내 매출 비중 높고 색조 비중이 알겠습니다. 높다. 요거는 짧게 단기적인 테마적인 그런 성향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난리 났습니다. 화장품 네. 재미도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하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바로 최정주 넘기시죠. 매니저님은 다른 거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뷰티 얘기 계속하면 저희 아예 다 그냥 이거 샷다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샷다요? 예. 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화장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 왜냐면은 그 시청자들의 층이 예. 넓어요. 그리고 또 조용하신 분들이 예. 침묵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 네. 꼭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있습니다. 최정주 매니저처럼. 어쨌든 화장품 말고 다른 거를 본다면 저는요 여행주 좋잖아요. 여행주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여행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나요? TV 방송 홈쇼핑에 여행 상품 굉장히 많이 팔려요. 틀면 여행이에요. 틀면 여행.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시기의 문제이지 시적으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 사서 모아야죠. 대장주. 여행주라면 하나투어가 있다는 대장주니까요. 하나투어라든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두 종목 정도 지금 많이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바로 쫓아가지 마시고 누릴 때마다 사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네. 한 종목만 예를 든다면? 하나투어죠. 하나투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리오프닝
숨은 진주, 뭐 카지노, 의류 그리고 단타성으로 봤을 때는 한규수 매니저님은 화장품 색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최창주 매니저님은 여행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 두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뭐 그렇죠.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가 원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특이점으로 갑니다. 좋습니다. 하단으로 보여주시죠. 자, 반도체 기판. 요거는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물오른 반도체 기판주 절정은 언제? 세 분은 판넬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역시나 믿을 만한 건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속속들이 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 기판주 1분기 반도체 기판 평균 판가를 보니까 이 판가가 오르면서 실적 호조가 확인되고 있다. 한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주 인기 앞으로도 계속될지에 대해서 세 분 의견 판넬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일단 한규수 매니저님은요. 새로운 시장의 등장. 아예 이제 기판을 대세 업종, 대세 섹터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앞으로도. 이건 설명을 좀 자세히 해야 돼가지고 예. 제가 그 여러 개 차트 띄워놓고 예. 기판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타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최창주 매니저님은요. 주도 업종, 저평가, 지속. 역시나 최창주 매니저님도 뭔가 메가 트렌드 큰 흐름으로 보시는 거네요. 오늘 이스페타시 신고가 가는 거 보셨나요? 예.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될 오늘 것이다. 장중에 9% 올랐어요. 음. 고점에서 제가 다시 편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미리 또 튕겨 올렸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다시 편입한다는 얘기했죠. 예. 그냥 올라버렸어요. 올라버린다. 그래서 오늘 회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프리캐파예요 지금. 공장 가동이 지금 100% 가동되고 100%다. 있고 한 분기에 그냥 분기 3개월마다 한 천억 정도?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거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실적 이벤트.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뭔가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한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종목에 따라서 다른 종목도 실적 기대감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컨센 자체가 이미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는 종목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조금 좀 느슨해질 수 있겠지만 모든 종목이 또 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와버리면은 이제 그 2분기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규수 매니저님이 새로운 시장의 등장이라고 적어주셨으니까 인기몰이 이유랑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요거 한번 브리핑 들어볼까요? 제가 차트 여러 개 켜놨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판이 이거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그냥 그 느낌만 들어보세요. 느낌만. 예. 기판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싼 거, 좀 덜 싼 거, 그리고 한 중가 정도 되는 거, 중고가, 고가.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다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저가로 갈수록 마진도 별로 안 남고 만들기도 상대적으로 쉽겠죠. 그래서 가장 싼 기판을 보통 그냥 뭐 인쇄료 기판 PCB라고 합니다. PCB가 중요한 거, PCB에 거기 같이 들어가는 싼 기판이 HDI라고 불리는 주기판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싸요. 돈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로는. 그거 팔아서는 마진이 거의 안 남기 때문에. 그리고 싼 기판들은 중국 회사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랑 사실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걔네가 당연히 더 싸게 만드니까, 만들기가 쉬우니까. 이걸 왜 띄워놨냐? 예전에 얘 여기 올라갈 때 보이시죠? 여기. 이게 메뉴에 있는 게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코리아 서키트가 대표적인 좀 쉽게 말하면 좀 저가형 기판 비중이 높은 애예요. 싼 기판을 많이 하던 애입니다. 이때는 뭐 나쁘지 않았죠. 근데 중국 회사들이 2010년대 넘어가면서 잘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가 기판을. 저가 기판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이랑 재작년에 참고로 삼성전기 있죠. LG이노텍 있죠. 걔네 다 기판 사업부 있잖아요. 걔네가 HDI 주기판, 싼 기판입니다. 그 사업을 다 접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LG노텍이랑 삼성전기가 주기판 사업을 손절했어요. 돈이 안 돼가지고 몇 년째 적자였거든요. 그걸 잘라냈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냥 고부가 기판만 하자. 싼 거는 이제 안 되겠다. 근데 아직도 싼 거 비중 높은 애가 코리아 서키트긴 합니다. 근데 얘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건 최근에 이제 비싼 기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싼 기판이 뭐냐? FCBJ라고 해가지고 서버에 들어가는 대면적 기판입니다. 그게 지금 가장 쇼티지고 가장 핫하고 가장 비싸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 기판이 이제 새로 열린 거죠. 근데 밑에 있는 차트는 왜 띄워놨냐? 얘네 여기 보세요. 얘네 이 구간.
이 구간이 한 6, 7배씩 올라간 구간이거든요. 두 번째 조폭이 BH, 세 번째가 인터플렉스입니다. 쟤네 두 개는 저 때 왜 저렇게 많이 올라갔냐? 제가 얘기했었죠. 저가 기판이 P12랑 주기판인 HDI고 중가 기판이 FP12입니다.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게 FP12고 RFP12라고 하는 경연성 회로 기판이 있는데 그게 시가 보면은 한 미드엔드예요. 한 중가 정도 됩니다. 근데 얘네가 BH랑 인터플렉스가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FP12, 다시 말해서 중가 기판을 얘네 둘이서 엄청나게 공급을 했어요. 엄청나게. 아예 애플에서 믿고 쓰던 브랜드가 BH랑 인터플렉스 거였습니다. 근데 BH는 그 이후로도 박스 횡보를 잘해가지고 버텼는데 인터플렉스는 여기서 박살이 나가지고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마이너스 90% 됐습니다. 1년에. 얘는 왜 여기서 이렇게 됐을까요? 얘는 왜 그랬냐? 저때 당시에 이때가 2017년 8년쯤인데 애플에서 그 일부 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됐어요. 핸드폰이 갑자기 화면이 자꾸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인터플렉스 기판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플렉스가 기판 벤더사에서 잘렸습니다. 실적도 같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가도 10분의 1 토막 나고 그때 했던 당시 그 영광의 시절 FP12 때문에 간 거고 최근에는 새로운 시장 얘기를 왜 하냐면 보세요. 2010년대 초반에는 좀 저가형 기판 이때는 아이폰 타고 들어갔던 중가형 기판 이때 당시엔 FPC가 비싼 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가형 기판. 고가형 기판을 하는 회사가 크게 보면은 대덕전자나 아니면 뭐 코리아 서키트가 작년 11월쯤에 거의 뭐 2천억 투자해가지고 FC BGA 최근에 가장 핫한 그 기판 증설하겠다고 했고 대덕전자는 작년부터 뭐 거의 2년째 계속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 주가만 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저가에서 중가 넘어갔다가 이제 고가로. 고가는 대부분 서버용이고 중가였던 FP12는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이 핸드폰 향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되게 잘 팔릴 때였기 때문에 핸드폰에 들어간 FP12가 주도했고 지금은 서버용입니다. 참고로 FCBGA는 거의 서버예요. 거의 서버. 참고로 반도체가 뭐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핸드폰에 들어가고 서버에 들어가고 여러 군데 들어가죠. 무조건 서버 붙은 게 제일 비쌉니다. 그냥 그렇다고 외우시면 돼요. 대부분 다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도 서버에 들어가는 게 더 비쌉니다. 그리고 얘네가 만드는 기판도 이번에 서버용 대면적 패키지 기판이기 때문에 이쪽만 센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안 갑니다. 참고로 이수페타시스도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실적이 엄청 원래 안 좋던 애거든요. 예. 핵심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 보면 여기가 빵이에요, 빵. 영업이익이 뭐 그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았잖아요. 작년은 좀 괜찮았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실적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예. 왜 안 좋았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삼성전기랑 그리고 LG노텍이 HDI 주기판이 너무 싸고 돈이 안 돼서 맨날 적자니까 사업을 접었다고.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이걸 안 접고 요새 말로 그 이제 존중하며 버티고 있었어요. 존버. 네, 그 이수 엑사보드라는 법인이거든요. 중국 법인인데 한 해에 이익만 300억씩 적자였습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저걸 왜 안 자르나? 왜 법인 정리 안 하냐고. 왜냐하면 얘네는 잘 만드는 주기판 저 비싼 기판이 있고 맨날 적자 내는 이제 엑사보드가 있었는데 엑사보드를 어디서 정리했는 줄 아세요? 여기서 했습니다. 엑사보드를 손절했어요. 접겠다고. 대덕전 저기 삼성전기나 이제 LG노텍처럼 접고 나서 이제 고부가 기판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시장이 열린 거다. 서버향 시장이. 어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창준 매니저님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채팅창에 데니리님께서 이렇게 채팅을 올려주셨어요. 자, PCB도 지겹다. 실적 좋은 거 주식 안 하시는 울 엄니도 하세요. 이수페타 아직 들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최창준 매니저, 그럼 요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PCB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결국은 주도 업종 저평가 지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사도 앞으로 계속 올라가냐라는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다면은 제가 다시 질문을 하면은 2차 전지 소부장 아직도 하고 있나? 그 얘기가 나와야죠. 예.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이 PCB 업체들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삼성전기, LG노텍 그리고 대만 업체들, 일본 업체들 고부가가치 그 회로기판 쪽으로 PCB 쪽으로 지금 계속 진출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낙수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중저가 기판 만드는 기업들, 뭐 심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또 주목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또 좋은 기업은 왜 그러냐면은 경쟁의 차에 그 MAB라 그래가지고 멀티 레이어 보드라 그래가지고 다층 기판인데 그 관련돼 가지고 경쟁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도 몇 개가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서 중국 그 기업들 제재가 들어가면서
이제 반대급부도 되는 거고 또 수요는 많은데 경쟁업체 그 중국 경쟁업체들의 제품을 쓰지 않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또 이수페타시스가 이익이 그쪽 제품이 많이 쓰이는 거고 예. 그래서 대규모 증설을 2024년도까지 증설을 하는 거고 지금 보세요. 지금 증설을 지금 대덕도 그렇고 심택도 그렇고 대기업 LG노텍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대만 업체도 그렇고 일본 업체도 그렇고 이제 막 증설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뭐 PCB를 하고 있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5인방이죠, 5인방. 한 6인방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심택, 두 번째가 대덕전자, 세 번째가 코리아서키트,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해성DS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이 다 증설을 하고 있고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포드 PR이 8배에서 10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증설을 올해 하고 내년에 한다 그러면 또 내년 실적은 올해 실적보다 최소한 50%는 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지금 시장이 어렵고 무슨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전쟁 나고 이러는데도 신고가 빵빵 치고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시장에서 더 저평가 실적 고전 지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계속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럼 계속 더 간다. 지금 보유자의 영역은 아니고 지금 신규 진입해도 충분히 노릴 만한 종목들이 있다. 누리면 사야죠. 이번에 이수페타시스 7천 얼마죠? 7,400원 내려갔다가 오늘 8,600원 찍어버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지속된다는 쪽으로 지금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이 여기다가 한 스푼 더 추가를 해주세요. 실적 이벤트. 실적 좋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전반적인 업종의 실적 정말 서프라이즈 뭐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예. 이번에 뭐 한 종목이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대덕이 올라갈 거냐, 다른 게 나타날 거냐, 어느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제 기판 쪽도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눈높이가 좀 많이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다 같이 이제 또 실적 수준치 올리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이 컨센서스를 못 맞추는 기업이 한 개라도 나타나게 되면 이쪽에서는 살짝 좀 눌릴 수 있는 리스크가 좀 발생될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증시가 안 좋은 과정에서 실적의 이슈가 있으니까 계속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증시가 항상 좋게 올라갈 때는 기판 쪽이 약간 눌렸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근데 가장 이제 마지막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계속적으로 증설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증설하면서 올라가고 시장도 좋아질 텐데 막판에는 증권사 어느서든 한 명이라도 이제 뭔가 피크아웃에 대한 단어 하나가 적히게 되면 예. 그때가 조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꼭 생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플레이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가람 매니저님부터 역순으로 저희가 뒤에 또 이제 음식료 관련주 뭐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주 지금 만약에 하나만 들어간다면 어떤 종목을 가장 유력하게 보시는지 이가람 매니저님은. 하나만 들어간다면요. 예. 저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PCB 기판 쪽 말고 기판 쪽은 다 올라가고 있고 다들 이제 아실만한 종목이니까 예. 저는 그거 말고 저는 좀 다른 장비주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비주? 이번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니스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PCB 업황을 좀 따라가는 종목인데 이번에 바닥에서 올라온 다음에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서 뭔가 좀 부담스럽다. 그런 종목을 따라가기 어렵다면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뭐 이오테크니스나 뭐 이런 종목들도 좀 괜찮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많이 올라간 거라고 보면은 안 된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님은요? 하나만 주신다면. 저는 하나만 볼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순환매가 놓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5개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골라 잡으면 된다? 어떤 게 더 좋다고 할 수가 없고요. 대장이 바뀌어요, 계속요. 요번에 또 해성DS가 또 대장 됐다가 또 오늘은 또 이수페타시스 대장되고 이렇게 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어느 하나를 딱 찍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으면 된다? 아니, 그때그때마다 주가 흐름에 따라서 차트 보고 또 실적 발표하는 거 체크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내일 산다면 5개 중에 어떤 걸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심택 가야죠. 심택. 네. 어떤 포인트가 있죠? 가장 안정적이에요. 주가 흐름 자체가. 주가 위치도 그게 제일 나아요?
계속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예. 계속 이렇게 그 눌림목 주면서 가거든요. 예, 쭉 보시면 알지만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은 아름답게 지금 뭐 이렇게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저는요. 눌리면 타고 또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눌리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눌려가지고 빠질 자리보다 올라갈 자리가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 확대해서 본다면은 빠질 자리는 5만 원이고 올라갈 자리는 5만 8천 원이니까요. 눌리면 예스죠. 그래 내일 빠지기만 하라 이거 있는데. 알겠습니다.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건 지금 5개 종목 중에는 심텍 제일 유리해 보인다. 한길수 매니저는요? 저는 오늘 편입합니다.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 바로 이따가 포트폴리오에 짧게 하려고 뭐 오래 보유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예. 오늘 편입하니까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 종목이 안 간다고 하면 세 분 다 하실 말씀이 없겠네요. 왜냐면 세 분 다 좋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니 저기 반도체 기판이요? 예, 한길수 매니저님 종목. 잠시 후에 편입하는 거. 오늘은 좀 믿을만합니다. 미리 얘기해? 알겠습니다. 오늘 또 믿을만한 종목을 잠시 후에 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한길수 매니저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 어떤 건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일단 먼저 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자, 참치값 뛰고 닭고기값 날고 음식료 관련주 어디까지 오르나. 밥상물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지만 사실 요걸로 주가가 올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잡아볼까 하는데 참치, 뭐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음식료 관련주도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요거 어떤 전략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판넬 보여주시죠. 자, 일단 한길수 매니저님.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요런 거 그만해라. 뭐 앞에서 좋은 거 다 얘기했지 않냐 이런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창주 매니저님한테 간다면 단기 고점. 역시나 그러면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면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지 눌렸을 때도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식? 급식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그널을 보실 때 예. 지금 가격 상승에 올라가는 뭐 닭고기 관련주를 보신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콩기름 관련된 종목들 이런 거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대로 뭐 그만 봐야 될 수도 있고 단기 고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늘 이거 말고 그러면 다른 걸 본다면 뭘 봐야 되냐 이런 거에서 전 대안주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음식료 안에서 테마 종목이 아니고 실제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업종에서 본다면 음식료 안에서도 급식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급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되게 특이한 비유인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한길수 매니저님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닭고기, 돼지고기, 참치 뭐 등등 해가지고 왜 계속 올라요? 뭐 다 아시는 이유여가지고. 예. 그래서 짧게 간다고 한 겁니다. 네, 뭐 전쟁 나고 하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료 가격 오른 게 제일 컸습니다. 결국 뭐 돼지나 닭고기 같은 것도 결국엔 이제 사료 먹어서 키워야 되는데 사료값이 많이 올랐고 사료값이 올라간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는 콩이나 아니면 기타 곡물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료값 오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그 밸류체인 공급망에 있는 애들 가격이 뭐 다 오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부터 뭐 에그플레이션 이래가지고 뭐 농산물 어쩌고 해서 원래 그전에도 좀 식량 가격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올라가는 애가 딱 이제 피크를 어떤 식으로 찍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곡물이나 축산물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뭐 유가처럼 움직일 겁니다. 유가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 예. 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이미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러시아 원유 수출 막 금수 조치 들어가고 이거 난리 났네 이거. 그럼 이거 다른 나라 뭐 이란 같은 거 대이란 제재 풀어주고 그래도 이거 못 메우는데 그래가지고 단기간에 엄청나게 쐈다가 지금 많이 밀렸잖아요. 물론 아직도 뭐 100달러대 안팎 움직이고 있지만 예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스러운 레벨은 아니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유가가 유지되는 수준은 될 수 있어.
있어도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이제. 그러니까 곡물도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떤 트리거가 한 번 있으면 거기서 갑자기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되면서 야 전쟁 끝난다더라 이 얘기하면은 물론 전보다는 예전 움직이던 레벨보다는 좀 높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겠지만 이게 상승 추세가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거는 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고점이라고 하신 최창주 매니저님은 지금 위치는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 해산물 쪽으로도 움직였고요. 사조그룹주. 예. 그리고 또 닭고기 쪽으로 해서 하림하고 마니커하고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곡물 관련돼서도 움직이는데 중요한 과거의 그 주식 투자를 계속 역사를 보면은 이게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단발성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단발성으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버리면은 한번 자료 화면을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죠. 하림 같은 경우는 닭고기 업체인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320억 났거든요. 320억 났어요. 매출액도 꽤 많이 났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하림 같은 경우는 번쩍하고 올랐다가 장중에 20%까지 갔다가 지금 장 막판에 9.7% 마감을 했고 예. 이 직전에도 보면은 18% 정도 장중에 상승했다가 장 막판에 확 밀려버렸고 8% 밀렸고 그 두 번째도 13% 갔다가 4% 됐고 그 다음에 마니코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매년 2020년도 300억 적자 나고 작년에 130억 적자 났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하림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익도 많이 났으니까 더 시장 지배력도 높고 경쟁력도 좋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마니커가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업의 실적하고 같이 연동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테마성인 거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요.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물리면은 손실 나게 되면은 답도 없다? 힘들다. 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주가가 밀렸을 적에 더 살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시장 때문에 종목의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때문에 기업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평가 메리트가 생긴다고요. 그런 종목을 더 사버려가지고 단가 낮춰놓고 그냥 가만히 그냥 세월을 딱 그냥 즐기시면은 예. 쫙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이스페타시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예. 보세요. 이게 예. 여기서 20%씩 빠진 거예요, 이게요. 여기 이게 이스페타시스죠? 여기 이스페타시스인데 예, 예. 여기서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예. 이게 19에서 20%씩 두 번 빠진 거예요. 예. 그래 놓고서 신고가 가버렸잖아요. 이럴 때 알겠습니다. 더 사버려야죠. 알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뭐 기승전 이스페타시스로. 뭐 물돌아 시대 배 띄우는 거죠. 뭐. 예, 알겠습니다. 단기 고점이고 거기서 조금 밀린다고 해도 매력적이지는 않다. 더 사야죠, 그럴 때는요. 아니 이스페타시스 말고 지금 뭐 식료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니커하고 하림을 보여줬잖아요. 기업 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쫓아가다가 그냥 팍 내려치면은 그냥 예. 답답다. 알겠습니다. 손실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연관성으로 수익을 좀 찾을 수 있는 이가람 매니저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급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급식 관련주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보는 게 딱 세 종목이 있거든요. CJ 프레시웨이, 현대 그린푸드, 그 다음에 신세계 푸드 이렇게 딱 세 종목을 보통 많이 보는데 예. 신세계가 아니고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최대치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치도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차트를 좀 띄워놓고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유일하게 신세계 프레시웨이가 CJ 프레시웨이죠.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CJ 프레시웨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현대그린푸드, 제 아래가 신세계 푸드입니다. 지금 다 같이 고점이었다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이번에 리오프닝하면서 올라간 종목이 CJ 프레시웨이만 다 신고가를 뚫어놓고 있고 아래 현대그린푸드하고 신세계 푸드는 아직 못 뚫어내고 있는데 그걸 좀 보셔야 돼요. 급식이 그동안 학교 급식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회사 같은데 단체 급식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LG 쪽도 하고 있고 하나도 하고 있는데 상장사에서 본다면은 CJ 프레시웨이가 가장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 쪽 말고 골프 쪽으로 돌아보시게 되면 이번에 라운딩이 이제 좀 많이 나가실 거고 클럽하우스에서 그동안 음식에 대한 부분이 막혀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풀린단 말이죠.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골프장 이제 봄이 왔으니까 라운딩 완전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클럽하우스에 들어가서 밥을 많이 먹을 텐데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단체 교식에 이제 골프장 라운딩도 있고 회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조정은 많이 해놨어요. 자체적으로 현대그린푸드도 그렇고 신세계푸드도 그렇고 CJ 프레시웨이도 그렇고요. 자체로 많이 해놨는데 그중에서 지금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게 CJ 프레시웨이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신고가 돌파를 해놓고 있어서 급식 음식료 주문 좀 본다면 실적 기대주로서 이번 분기뿐만 아니고 다음 분기까지 봤을 때 1, 2분기가 CJ 프레시웨이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음식 관련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싶다 하시고 뭐 실적 관련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싶다 하시면 CJ 프레시웨이를 대장주 놓고 뭐 조금 눌려지게 되면 좀 예. 관심 있게 보신 다음에 1분기와 2분기 실적까지 끌고 가시면 분명히 급식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그 최창준 매니저님이 마니커랑 할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오늘 또 치킨 당첨자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잠시 후에 9시 20분에 저희가 당첨자 3분을 뽑아놨습니다. 그분께 저희가 오늘 치킨 쿠폰을 3분께 보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도 그럼 요즘에 뭐 치킨 가격, 뭐 닭고기 가격 이런 거 올라와서 좀 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좀 식단이 다릅니까? 저 치킨 안 먹은 지 오래돼서 가격을 몰라요. 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치킨값 얼마인지 모릅니다. 요즘 좀 운동도 하신다고. 네, 운동 시작한 지 지금 제가 일주일 됐어요. 중부지방 좀 점검 좀 들어가 볼까요? 중부지간 점검. 중부지방. 예, 그건 다음 부모- 주에 하세요, 다음 주에. 옆구리 한번 아직 차이가 없어가지고. 일주일 했다잖아요, 일주일. 네, 잡아보니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잡히네요. 이만큼이. 아, 그럼 본인 거 한번 잡아보실까요? 안 잡히는지? 저는 살짝 잡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그 이가라 매니저님 말씀해주신 뭐 골프장이나 아니면 학교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테마성보다는 실제로 실적과 연결되는 그런 좀 수익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나 CJ 프레시웨어요. 얘기 잘 해주셨는데 예. 진정한 리오프닝 수혜주예요. 오, 왜냐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예. 뭐 학교라든지 이런 쪽 다 급식하잖아요. 예. 진정한 리오프닝 수혜주죠. 네, 알겠습니다. CJ 숟가락까지 잘 얹으셨습니다. 별표 5개. 별표 5개. 그거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그러면 불만이 없는 거죠? 저도 내일부터 조금 바라보고 있어요? 관심 종목에다 찍어놔야죠. 알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자, 세 분 판넬 내려주시고요. 특이점 3가지는 여기서 매듭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본격화해서 저희가 관련 수혜주들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 기판주 지금이 피크가 아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지고 오를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세 번째로는 음식료 관련주 정말 소량으로만 비중 적게만 테마성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실적과 연관이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